7월 5주차 주간주변국 동향 7월 5주차 주간주변국 동향입니다. 먼저 북한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제3차 전략대화를 갖고 2024년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이행과 고위급 교류, 국제 현황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북한이 2024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 4천 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러 관계는 외교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 동맹의 성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을 추가로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는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이며 러시아와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파병 규모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북한 동향의 핵심은 북러 군사 협력의 장기화 가능성입니다. 북한은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면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보상과 에너지, 군사기술 및 실전 경험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첨단 기술 이전 내용은 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제시할 공중전 휴전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단계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 충돌이 반복되자 필리핀에 대한 동맹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유럽과 중동에 관여하면서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억지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미국은 강제 노동과 관련한 추가 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일본 이후 대만 등에 적용되는 관세는 기존 최혜국 관세를 합산할 경우 약 10에서 12.5% 수준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개별 품목별 실제 적용률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와 우크라이나전 관리, 통상 압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안보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무역 투자 공급망 분야에서도 미국의 기준에 맞춘 정책 조정을 요구하는 압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해군 구축함이 오키노토리시마 인근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며 중국에 항의했습니다. 중국은 해당 수역에 대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해당 훈련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함정도 참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러 해군의 활동 범위가 일본 남서부와 서태평양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안은 대만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주요 작전축이 되는 일본 남서도서 방어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일본은 중국 러시아 해군 활동을 근거로 남서도서 방어와 장거리 타격 능력, 미일 연합작전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도 해상 감시 정보 공유와 한미일 해양 협력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동향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함정은 일본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오키노토리시마 인근에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만은 6월 중국 정부 선박의 대만 주변 출현이 전월보다 83%, 전년 동월보다 1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중국이 해경과 조사선을 이용해 대만 동부의 해상 교통로를 통제하거나 봉쇄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만 측의 평가입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해경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선박에 이틀 연속 물대포를 사용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 선박의 불법 진입에 대한 법집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필리핀은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벌어진 위험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해군뿐만 아니라 해경과 정부 선박을 활용해 대만 남중국해 서태평양에서 상시적인 통제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면전보다 낮은 단계의 압박을 반복해 주변국이 중국의 활동을 일상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북한 외무상과 전략 대화를 열고 북러 조약 이행과 우크라이나전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지원에 직접 감사를 표시한 것은
북한군과 군수 지원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7발의 탄도미사일과 136대의 드론을 포함한 대규모 공습을 우크라이나에 실시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상대국이 민간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중전 휴전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러시아는 해당 방안이 자국의 이해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기간 안에 전면적인 휴전이 성사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협상 가능성을 닫지는 않으면서도 미사일 드론 공격을 계속해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북한의 병력 포탄 미사일 지원에 대한 수요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 EU, 그리고 기타 지역입니다. 대만은 중국 정부 선박의 동부 해역 활동 증가가 대만의 태평양 보급로와 항만 접근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은 해군과 해경의 공동훈련을 통해 봉쇄 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필리핀과 중국은 스카버러 암초와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연속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미중 경쟁이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도 실제 선박 간 대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EU는 7월 22일 정상회의를 열고 무역경제안보협력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유럽이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자체적인 안보경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흐름입니다. 국내 경제 상황입니다. 한국의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86%, 대중국 수출은 94.1%, 대미국 수출은 39.6% 증가했으나 자동차 수출은 16% 감소했습니다. 2026년 2분기 한국 경제는 전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습니다. 반도체와 기기류 수출이 성장을 견인했지만 건설 투자는 감소해 수출과 내수 간 격차가 지속됐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신용융자 잔액은 6월 24일 38조 6,3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7월 15일에도 34조 3,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반대 매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는 한국 수출 기업의 비용과 가격 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AI 반도체 수요와 대중국, 대미국 수출 증가는 단기적으로 한국의 성장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평가입니다. 이번 주 국제안보 정세는 북러 군사협력 심화, 중러 해군 활동 확대, 중국의 대만 남중국해 회색지대 압박 강화로 요약됩니다.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이 제기되고 최선희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는 점은 북러 관계가 단기적인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군사정치 협력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해군, 해경, 정부 선박을 구분해 운용하면서 일본과 대만, 필리핀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즉각적인 전쟁을 일으키기보다 해상 질서를 점진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반도체 의존도와 건설 부진, 주식시장 레버리지, 미국 관세가 구조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함의입니다.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3만 명이 파병될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파병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군의 전투 경험과 러시아 군사 기술에 대한 접근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북러 기술 협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위성, 방공, 전자전, 잠수함 및 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여부를 한미 정보 자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서태평양 해양 감시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해군 활동과 대만의 봉쇄 대비 움직임은 한국의 원유, LNG 무역 항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 상황을 한반도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이 미중 군사 대치로 확대될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의 지원 역할에 관한 논의가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대한 과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건설 내수 부진과 증시 신용융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반도체 경기가 조정될 경우 충격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한반도 주변은 직접적인 충돌보다 군사협력의 제도화와 회색지대 압박이 누적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한국은 대북 억지뿐만 아니라 해양교통로 보호, 방공 드론 대응, 공급망과 금융시장 안정까지 하나의 국가안보 문제로 관리해야 합니다.